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기기의 특징 중에서 발전기죠. 발전기니까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의 크기와 직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이 있어요. 그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기와 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교류기 때문에 상간 접속 부분이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기기전력인데 한번 보세요. 일단 이 공식은 전기자기학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전압은 E는 NDT분의 D파입니다. NDT분의 D파인데 얘가 N이 뭐예요? 권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기전력은요. 이렇게 했을 때 파이는 파이M 사인 오메가 t, 즉 정연파 자속이 주어집니다. 정연파 자속이 주어지면 이 공식이 N dt분의 d 파이 m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면 보세요.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얼마? 오메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파이 m에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얘는 지금 정연파고요. 얘는 정연파가 되고 뭐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뭐 플러스 90 이렇게 되는데 얘는 무시를 하고 무시하면 발생되는 기전력 E는 얼마가 된다? 오메가 n 파이 m입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에 n에 파이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오메가 t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지금? 얘가 최대값이죠. 회로 이론을 참고하시면 최대값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압은 실효값을 얘기합니다. 실효값을. 그러면 정연파에서 실효값은 최대값을 어떻게?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치 2파이를 루트 2로 나누게 되고요. 2파이 루트 2로 나누게 되고 FN에 파이 M 하면 얼마가 된다? 우리가 동기기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크기는 얼마가 된다? 2파이 루트 2로 나누면요 4.44가 됩니다. 4.44에 FN 파이 M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전절권과 집중권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기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선법에 의해서 집중권 대신에 분포권, 전절권 대신에 뭐 단절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권선계수 KW를 곱해주면 그것이 뭐 유도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동기 발전기의 목적은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그 전압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E는 4.44의 FN 파이 M KW 볼트란 겁니다. 볼트. 그러면 얘가 직류기에서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는데 전혀 다른 값이냐? 아니죠. 상수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E는 60A분의 피자판입니다. 피자판. 네. 볼트예요. 그러면 교류기에서 동기기에서는 얼마? 4.44 FM 파이 KW인데 보세요. 우리가 얘가 지금 주파수입니다. NS는 P분의 120F죠.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F는 120분의 NSP가 돼요. NSP. 그러면 주파수 대신에 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얼마 된다? 4.44고요. 120을 다시 할게요. 4.44에 F 대신에 120분의 NSP 하고요. N 파이 M에
KW로 합니다. KW. 직육에서는 KW를 고려하지 않았죠. 얘를 무시했을 때 보세요. 직육에서의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맞죠? 61분의 P답판할 때 얘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가 동기기에서의 회전수, 동기속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속 똑같고 도체수입니다. 도체수. 얘 n이 뭐예요? n이 뭐다? 권수죠. 요거 보시면 E는 n dt분의 d파에 의해서 n은 권수입니다. 권수. 그것이 직육에서의 도체수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극수예요. 그래서 요 부분 빼면은 상수 K라고 해서 이 부분 빼면은 나머지는 직육이하고 동기기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은 동기기, 이 다음 장에 변압기, 이 다음에 유도기 모두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육기는 61분의 P자판이고요. 동기기가 아니고 교류기는 4.44 FM파의 KW. 이것이 동기 발전기에서는 발전을 시키는 목적이 이만큼의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중요하다. 그리고 타 교류기기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격전압 단자전압인데 선간전압인데 우리가 동기기 같은 경우는 보통 Y결선을 사용합니다. Y결선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유기기전력은 한상의 유기기전력이죠. 얘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한상의 유기기전력이 4.44 FM파의 KW입니다. 그런데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런 걸 단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를 구하는 것은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은 이 전압의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 지금 V는 뭐다?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은 루트 3배의 4.44의 FM8 KW. 즉, 이 전압이 상의 유기기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루트 3 곱해야 선간전압이 나온다.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앞에서 저번 시간에 그랬죠. 발전기인데 나갈 때부터 일그러진 파형 보내면은 안 된다. 나갈 때는 깨끗한 파형 보내야 된다.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도파가 포함되면 정연파가 안 돼요.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우리가 분포권 계수에서 Q 있죠? Q, 매극 매상의 슬로스입니다. 그것이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크게 해야 제거할 수 있는 고도파의 수가 많아져요. 제거할 수 있는 고도파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단절권과 분포권을 채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을 4슬롯으로 제작한다. 4슬롯에서 이게 뭐냐면 왜곡된, 편향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이 계속 부는데 얘가 나무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직가고 이렇게 부는데 바로 정면을 보는데 나무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경우는 부러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나무가 비스듬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나무가 비스듬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해 부러질 가능성이 더 적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슬롯을 비스듬하게 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수직으로 제작을 하면은 우리가 자속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즉 고도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4슬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한다.
우리 공극의 길이가 너무 커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커도 좋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뭐요?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해서는 공극이 클수록 좋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작고 그러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해서 파형이 일그러지는데 파형을 깨끗하게 정연파로 하기 위해서는 공극이 여유가 있게 클수록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은 Y결선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전기자의 권선이 델타인지 Y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델타로 감아도 되고 Y결선으로 감아도 됩니다. 지금 어차피 A상, B상, C상에서 이렇게 출력을 얻는데 세 가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 Y결선 이것의 실제 감긴 결과가 Y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왜? 첫 번째,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죠. Y결선 같은 경우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권선 보호장치 시설이 용이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성점을 연결하면은요, 여기에 지락 계전기, 즉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검출하는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중성점에. 그럼 그 계전기가 고장이 발생하면은 바로 계전기 동작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그 지락 전류가 작고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에 있어서는 Y가 더 유리합니다. 권선 보호장치 시설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이 용이합니다. 우리가 Y결선을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전력공학에서 나오는데요. Y결선을 직접 접지하면은 그 건전산의 탕의 대지전압 상승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전압의 상승이 적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권선의 불평형 및 제3고도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순환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순환타는 도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Y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는 하지만은 델타결선은 이렇게 계속 돌아요. 여기 계속 도는 겁니다. 이런 전류를 우리가 순환전류라 그래요. 순환전류, 순환 도는 전류. 그래서 Y결선은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델타결선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전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압은 선간전압은 루트 3분의 1이 돼요. 코일의 절연을 용이하고 코로나 발생 억제합니다. 즉 우리가 보세요. 이 전압이 있고 이 전압이 있는데 권선의 절연은 이 상전압이죠. 상전압.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전압이 380V를 하더라도 상전압은 220V입니다. 그러면 절연은 얼마만큼 하느냐? 얘가 지금 이만큼, 여기 권선이죠. 이 부분을 절연하기 때문에 220V만큼 절연을 한다는 겁니다. 즉 사용 전압이 380이라 하더라도 절연은 220만큼 절연하면 된다. 즉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어서 코일의 절연을 용이하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Y결선을 많이 채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요. 전기자 반작용인데 이거는 영어로 뭐요? 아마추어. 전기자가 아마추어죠. 반작용 영어로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인데 직류기에서도 분명히 했죠.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감자작용, 편자작용, 그 다음에 국부적인 불꽃 발생, 그 다음에 중성축 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기자 반작용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상권선이나 보극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의 명칭은 동일한데 직류기하고는 전기자 반작용의 작용이나 영향이 좀 다릅니다. 틀려요. 보세요. 얘가 지금 전기자 반작용 얘기하는데 1장에서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과 2장에서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 그러면 직류에서는 부하를 얘기할 때요, 그냥 R만 고려했으면 됐어요. R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교류는 R에다가 뭐가 생겨요? L과 C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R과 L, C.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R은 동상전류라고 하면 동상전류. 즉 동상이 뭐예요? 동상. 예. 상이 같다는 겁니다. 뭐가 같다? 상이 같다.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라 그래요. L은 지상전류라 그러죠. 지상. 전류가 전압보다 늦다. 90도 늦다. 지상. C는 진상이라 그럽니다. 진상. 앞선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모두 전류 기준입니다. 전류가 전압과 동일한 상이다. 전류가 전압보다 늦다.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하전류라고 할 때, 부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부하는요, RL 부하가 많아요. RL 부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모터입니다. 전동기는 부하로 사용되는 건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송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수 펌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모터의 권선이 있죠. 권선은 R 성분이고, 모터가 감겨 있죠. 이것은 L 성분이에요. L 성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RL 부하가 됩니다. C 부하는 거의 없어요. 잘 없습니다. C 부하는. 그래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RL 부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L이 포함되어 있죠. 동상과 지상. 똑같은 것과 늦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RL 부하, 모터는 지상 부하가 돼요. 지상 부하.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하는데, 직류에서는 그냥 했죠. 발전기와 전동기, 그것만 고려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세요. 내가 동기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지하에서 비상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요. 그런데 공급을 하면은 그 받아 쓰는 부하 있죠. 부하의 성분이 진상부하냐 지상부하냐 동상이냐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의 작용이 틀리다는 겁니다. 즉 R 부하할 때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고, L 부하할 때 전기자 반작용이 이렇고, C 부하할 때는 전기자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렇게 달라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극이에요. N극. 그 다음에 여기 권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속이 N극이면은 N극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부하에 흐르는 전류인데,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작용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보면 지금 계자 자속이 이렇게 되고요. 계자 자속이 이렇게 되고 전기자연 자속이 이렇게 옆으로 치죠. 옆으로 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을 하면, 즉 옆에서 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이 옆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자속이 발생하는데 전기자 자속이 옆으로 칩니다. 이것을 횡축, 그 다음에 교차죠. 교차 자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주자속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파란색 이렇게 하면 전기자 자속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맞죠? 얘는 우리가 직축,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직축 반작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자속이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이것을 증자 작용이라 합니다. 증자. 자속이 증가한다. 증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은 주자속 이렇게 가죠. 주자속 이렇게 가는데 전기자 자속 요거 이렇게 전기자 자속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얘는 뭐예요? 주자속 이렇게 하는데 전기자 자속 이렇게 오니까 일단 직축으로 작용합니다. 직축으로. 그 다음에 주자속, 전기자 자속 반대니까 감자작용하는 거예요. 감자작용.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요 부분 횡축 반작용, 그 다음에 교차 자화작용. 두 번째 요거 뭐예요? 직축 반작용. 얘는 뭐다? 두 자속이 증가하죠. 증자작용입니다. 세 번째 얘는 어떻게 똑같이 직축이죠. 직축인데 이것이 뭐 감자입니다. 두 자속이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부하가 흐를 때 이런 게 발생하느냐? 어떤 부하가 흐를 때 이런 게 발생하냐면 얘는 R부하입니다. R부하. 얘는 언제냐? 직축의 증자, 주자속 증자하는 것은 언제? C부하입니다. C부하. 이때는 언제? 감자는 L부하. 얘는 어떻게? 따라서 L이니까 동상전류 흐를 때 얘는 어떻게? 진상전류 흐를 때, 얘는 지상전류 흐를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이 발전기인데요. 보세요. 발전기에서 R, L, C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RLC 부하일 때 보세요. 발전기에서 R일 때는 횡축의 교차 자화작용입니다. L일 때는 어떻게? 직축의 감자작용입니다. C는 뭐다? 직축의 증자작용이에요. 전동일 때는 보세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라 그랬죠.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어떻게? 횡축과 교차 자화작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그런데 L과 C가 반대로 됩니다. 즉 L일 때 직축의 전동기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지금 L일 때 직축의 증자고요. 그 다음에 C일 때 직축의 감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 모두 뭐 왜 그렇게 꼬치꼬치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결과 있죠. 요 결과 머릿속에 쫙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교류기,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전체입니다. 예. 여기 뭐 보상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요 부분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간 접속인데요. 이 상간 접속은 우리가 기전력이나 전류나 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선을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 먼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Y 델타 결선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지금 Y 결선이라 할게요. Y 결선입니다. 보세요. 지금 발정이라 보고 얘가 E입니다. E. 유기기전력이고 얘가
I입니다. I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간전압은 어떻게? 선간전압은 루트 3배의 2죠. Y거선에서 이 선간전압은 이렇고 선전류는 그대로 I가 됩니다. I가 돼요. 그 다음에 P는 뭐요? 루트 3배 VL IL이죠. 루트 3배 VL IL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트 3배 VL 얼마? 루트 3이 곱하기 IL은 그대로 I죠. 얼마? 3배의 2I가 됩니다. 3배의 2I. 지금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것이고요. 그래서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는 3배의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다. 회로 이론에서 제가 굉장히 이거 목소리 크게 올려서 강조 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 볼게요. 델타 결선.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은 상전압과 상전류예요. 상전압과 상전류고 지금 선간전압과 선전류인데 이때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와 같습니다. 그럼 전력은 어떻게 해요? 전력은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하니까 선간전압 얼마? 2. 선전류 얼마? 루트 3R 하니까 3배의 2I가 됩니다. 이런 것은 뭐 회로 이론에서 그냥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 간단한 관계만 정리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Y결선인데 이게 두 개로 됐습니다. 두 개로. 보세요. 권선이 두 개죠. 그럼 얘가 2고요. 얘가 2죠. 그러면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 I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게요. VR은 얼마냐? VR은 지금 얘가 얼마요? 2와 2가 두 개가 직렬이니까 2배 2죠. 2배입니다. 그러면 이 한 상의 전압이 2배이고 얘는 선간전압은 이렇게 얘는 이 전압이죠. 이 전압. 몇 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VL은 이거 2배 2에 몇 배?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2루트 3이가 되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Y가선에서 선간전압은 2루트 3이. 그러면 얘는 얼마요? IR은 그대로 우리 킬로워프 1법칙에서 I가 그대로 가는 거죠. I가 그대로 흘러서 선전류가 가니까 I가 됩니다. 따라서 선간전압은 2루트 3이 선전류는 I입니다. 그럼 P는 얼마야? P는 루트 3배의 VL IL이니까 루트 3배 VL 얼마? 2루트 3이 IR은 그대로 I입니다. 얼마? 루트 3 곱하기 루트 3하면 3에 2 하니까 얼마? 6배의 2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6배의 2R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 우리가 지금 델타 결선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 볼게요. 얘가 2죠. 얘가 2죠. 그러면 합하면은 2배 2가 되고 선간전압 어떻게 해요? 선간전압 VL은 2배 2가 이 높이 그대로 이 높이죠. 이 높이 그대로 이 높이 얼마? 2배 2가 됩니다. 2배 2. 그 다음에 I는 얘가 지금 I예요. I고 그 다음 I죠. I인데 지금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고 얘가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IL은 얼마?
i의 선전류니까요.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i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루트 3배 VR 얼마? VR은 2, IR은 얼마? 루트 3배 I 하니까 얼마?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고 2 하니까 얼마? 6배 2I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배 2I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 Y형 한번 볼게요. 지그재그 Y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지그재그입니다. 지금 꾸부정한 거 있죠? 이것은 우리가 루트 3배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2입니다. 2.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2예요. 그러면 이 산상의 전압 얘는 얼마예요? 2. 얘가 지금 바로 꾸부정하지 않고 바로 연결됐으면 앞에서 Y가 선처럼 2배 2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꾸부정이 됐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의 합성 전압이 2배 2가 아니고 Y가 선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꾸부정한 거는 루트 3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고 2면은 얘는 2배 2가 아니고 루트 3배 2. 그럼 얘는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은 똑같아요. 루트 3배 2와 루트 3배 2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트 3배 2와 루트 3배 2가 루트 3배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루트 3배에 루트 3배 하니까 얼마? 3배 2가 되는 거예요. 3배 2. 전류는 어떻게 돼요? I가 킬로오프 법칙에서 I가 그대로 I가 되고 그대로 I가 됩니다. 얼마? IL은 I가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루트 3배 선간자답 얼마? 3배 2. 선전류 얼마? 그대로 I죠. 루트 3 곱하기 3 하면 루트 3 곱하기 3 하면 이 값이 5.19입니다. 5.19에 2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형은 여기에 표가 있지만요. 지그재그 Y형이나 지그재그 델타형은 5.192i가 되는 겁니다. 5.192i. 나머지는 모두 6배 2i가 돼요. 모두 6배 2i.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중 Y형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이거 구하는 방법만 파악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중 Y형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얘가 2입니다. 2. 얘도 2죠. 그럼 이 상의 전압 얼마요? 2가 병렬이 합하면 2죠. 2. 2입니다. 2. 그리고 얘가 선간전압 얼마? 얘도 2고 얘도 2니까 이 선간전압 VL은 얼마가 된다? 2고 2니까 루트 3배 2가 되죠. 루트 3배 2. 그 다음에 전류 봅니다. 얘가 I고요. 얘가 I입니다. 그러면 여기 넣으면 2I가 되고 선전류도 2I가 되죠. 2I. 그러면 아마 P는 루트 3배 VL 얼마? 루트 3이 얼마 곱하기 전류 2I 하면 6배 2I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간 접속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간 접속 부분은 그게 뭐 어렵지 않죠. 구하는 방법만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표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동기기가 지금 계속 좀 어렵게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는 직육에서 했던 것,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적응되지 않았다면은 동기기에서도 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이 먼저 좀 적응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들을 완전 동기기를 따로 보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만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할만하다. 뭐 이게 다른 부분보다 너무 어렵고 그런 거 아니다. 꼭
거쳐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고 이게 뭐 미분 적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